자, 다음 이제 비문학 독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다 읽어온 것으로 전제하고, 자, 빨리 읽고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이거 발문을 달리했을 뿐이지 사실은 윗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독서 문화의 개념과 독서의 의가 무엇인가? 자, 맨 앞에 있죠, 그렇죠? 독서 문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 독서의 의, 그 다음에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독서 문화는 어떠한가? 아닌데, 참, 독서의 의가 없네, 그렇죠? 예.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독서 문화는 어떠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 두 번째 단락에 있네요, 그죠? 자, 독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서점에 가서 종이책을 사서 읽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라고 해서 급변하는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말했습니다. 3번 조선 중기 시인인 김득신의 일생은 어떠했는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조선 중기 관료이자 시인인 김득신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심하게 하러 충기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김득신은 남들이 2번만 읽으면 아는 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글을 읽고 외웠다. 결국 김득신은 과거에도 급제하고 시인이 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김득신의 일생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김득신의 일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중 일부를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 조선 후기 공동체적 독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선 후기 공동체적 독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기수나 강담사 같은 사람들이 책을 낭송하거나 이야기를 구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1910년대에도 소설책을 파는 장사꾼이 서울 청계천 거리에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옥청을 높여 소설을 읽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해서 공동체적 독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네. 아니 그럼 자, 독서의 개념, 독서 문화의 개념, 그리고 독서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기 독서 문화 밑에 독서의 의 아니에요, 여러분? 책은 한 사회와 시대의 언어와 정신의 산물이며 책을 읽는 행위는 개인적이고도 사회문화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독서 문화의 개념과 독서의 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물어보면 조선중기 시인인 김득신의 일생이 어떠했는가는 일부만 알 수 있지, 그죠? 예, 일생 전체를 알 수는 없잖아, 그죠? 3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번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전이나 그의 버금가는 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 있죠, 그죠? 옛사람들은 독서와 공부가 요즘과 달랐다. 그들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통째로 외우는 방법을 공부했다, 그죠? 그럼 자, 1번 맞고요. 2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책을 함께 자 내용을 듣는 문화가 발달했다. 아까 했죠, 여러분?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 공동체 독서 문화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고전이나 그의 버금가는 글을 수없이 읽고 그걸 통째로 외웠다. 아까 얘기했고요. 같은 말이네. 반복해서 읽었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웠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로 인하여 글을 소리내지 않고 읽는 묵독이 더 흔했다.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는 반복해서 읽고 통째로 외우는 방법과 더불어 글을 소리내어 읽는 뭐가 더 흔했다? 음독이 흔했습니다. 자, 3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근대 이전의 독서 문화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근대 이전의 독서 문화. 첫 번째, 책을 수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으로 독서를 했다고 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적 독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외국인 수는 불법 체류자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불법 체류자 없이 꾸준히 상승했나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아닙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1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5번,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들이 선택한 이주 이민이므로 스스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맨 위에 있네.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주 혹은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한 나라의 제도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된다는 관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자, 모든 이민자가 미국화되어 인종과 문화의 윤곽로라고 불리는 미국이 이 관점의 전형적인 예다. 자, 마지막 단락이 있죠, 여러분? 한때 미국을 인종과 문화의 윤곽로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이민자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전통과 문화가 모두 용해되어 미국화된다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점은 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관점은 전자가 더욱 지배적이었다고 했으니까 전자는 뭡니까? 전자는 첫 번째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주 혹은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의 제도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스스로 뭐 해야 된다면 적응되고 동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더 지배적이었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6번, A부터 D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동화. 자,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른 것들이 서로 같게 됨. 그 다음에 융화,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됨. 용해. 자, 용해가 여러분 서로 힘을 모아 똘똘 뭉쳐 적을 무찌르니까 아니죠, 그죠? 예, 용해는 어떤 것이 한 군데로 녹아 들어가서 합해짐,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로 합해짐, 뭐 이런 뜻입니다. 혐오감, 병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자, 7번, 니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주 혹은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한 나라의 제도, 언어 그리고 문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동화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반론. 1번, 누구나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외국인도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이 있을 텐데, 자, 그걸 무작정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시키려고 한다면, 자, 외국인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라고 반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8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역시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이데아 철학은 그리스 풍토의 소산이다, 맞죠?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이데아라고 불렀던 철학은 이 풍토, 즉 그리스 풍토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다. 네, 맞습니다. 자연 환경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3번,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그리스와 중국이 공통적이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자, 고대 중국인은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즉 이성대로만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와 중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연의 변화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맞습니다. 9번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을 쓴 작가는 자,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삶의 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예, 정신적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자, 집방석은 뭐죠, 여러분? 자, 이거는 인위적인 거죠, 그죠? 인위적인 것. 낙엽은 뭐죠, 여러분? 낙엽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 못 앉으랴라고 했네요, 그죠? 예, 못 앉으랴. 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법입니까? 서의법 쓰고 있습니다. 자,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온다. 자, 집방석 내지 마라, 솔불 혀지 마라는 자, 비슷한 문장 형식이 나란히 대비되어 있어서 자, 규칙적인 질서가 느껴지죠, 여러분? 대꾸법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불은 또 뭐죠, 여러분? 솔불은 인위적인 것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어제 진달은 뭐죠? 예, 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야. 자, 아이야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 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죠? 예, 어떤 대상,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주산채입니다. 아이야, 박주산채. 자, 박주는 좋지 못한 술, 산채는 산나물.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이건 소박한 생활. 예, 소박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소박한 생활. 박주산채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즉 박주산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 그죠? 예. 인위적인 것보다 뭐가 더 좋다,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자연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예, 소박하고 그러면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를 노래한 자,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자, 삶의 여유라는 윗글의 주제와 가장 상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산은 옛산이로되, 산은 옛산이로되. 자,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자, 역시 여러분, 산은 옛산이다, 물은 옛물이 아니다. 자, 무슨 법 썼죠, 여러분? 대조법 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 대꾸도 있죠, 대꾸.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문장 형식이 비슷하니까 대꾸 있고 대조 있고요. 자, 주야에 흐르니, 주야, 밤낮으로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자, 옛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법이죠, 그럼? 서리법입니다. 자, 인걸도 저 물과 같아서 옛물이 있을 소냐? 자, 가고 아니 오노메라. 가고 아니 오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산은 yes 아니에요? 그럼 산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영원성, 그죠? 영원성과 불변성. 그 다음에 물은요, 옛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그러니까? 물은 가변성, 그죠, 여러분? 가변성과 유한성. 자, 그런데 인걸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물과 같다고 했으니까 사람도 어떻다, 여러분? 사람도 변한다, 그죠? 알겠죠? 예, 변한다. 가변성과 유한성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변하는 인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노래하십니다. 알겠어요? 예. 변하는 인심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 다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대꾸입니다. 부모 옷 아니시면, 자, 거기 부모 옷은 부모 곧 아니시면, 그래서 강조입니다. 강조용법의 옛날 보조사입니다. 강조용법의 옛날 보조사. 부모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났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히 하늘 가처럼 끝이 없다. 그 얘기죠, 그죠? 자, 부모의 은혜는 끝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뜻하는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무슨 법 썼죠, 여러분? 죽고 죽어 고쳐 죽어. 무슨 법?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임향한 일편단심. 임향한 일편단심. 자, 한 조각 붉은 마음이죠, 여러분. 한 조각 붉은 마음. 여기 뭐야? 붉은색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백골, 여기 무슨 색 있죠? 흰색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색채의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붉음, 흰색. 그래서 붉은색, 흰색의 대비가 있다. 대비. 자,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법이죠? 예, 여기도 서리법 썼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에 서리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시상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골이 됐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100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골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골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진토가 돼요, 진토. 흙이 되었습니다. 흙.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어떻게 돼요? 아니, 죽었어요. 100번 죽었어요. 백골이 됐어요. 진토 됐어요. 그죠? 심화되죠. 그죠? 예,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습니다. 점층적 방식. 죽었어. 100번 죽었어. 백골 됐어. 진토. 흙과 먼지가 되어버렸어.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목적에서 슈퍼마켓이 쓰는 고전적 수법 중 하나가 특가 판매 치약 5통 2만 원이라는 광고 문구다. 치약 한 통에 4,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선언해도 되는데 왜 5개를 묶어서 파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 방식, 그죠, 여러분? 예, 질문하는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 답은 뻔하다. 애당초 치약 한 통을 사러 갔던 사람에게 4통을 충동 구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자, 자문, 자답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다소통이라 사야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를 외치며 장바구니에 담아버린다. 바로 이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시장 관리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판매 방식을 쓰면 하나씩 따로 팔 때보다 팔 때에 비해 판매량이 32%나 증가한다. 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분명히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참치캔과 냉동식품 판매량 증가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런 판매 방식이 특별히 유용한 상품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런 판매 방식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 다소통을 한꺼번에 묶어파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슈퍼마켓이 쓰는 좀 더 교묘한 수법은 특가 판매 치약 4,000원 단 고객당 다소통 이내라는 광고 문구다. 이 광고 문구를 보는 순간 소비자는 감탄을 한다. 오, 이런 가격이면 10통 20통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군 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마치 옆에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듯한, 그죠? 예,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막으려고 다소통으로 제한했을까? 역시 또 뭐야? 자 묻는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슈퍼마켓이 쓰는 판촉 수단의 고전적 사례 중 하나가 미끼 상품이라는 것이다. 주변에 슈퍼마켓이 여럿 있다고 할 때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은 이 슈퍼마켓이 더 싸고 다른 상품은 저 슈퍼마켓이 더 싸기 때문에 가격 비교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자기가 사는 상품들을 가격을 가중평균에 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치밀한 소비자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몇 가지 상품의 가격만 대충 비교해보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런 걸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 이 사실을 아는 슈퍼마켓은 어떤 상품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쓴다. 자 예를 들어 라고 해서 구체적인 자 사례를 들어주는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질문과 예상되는 답을 하면서, 그죠? 독자에게 마치 말을 건네는 듯, 그죠 여러분? 서술하고 있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A에 대한 한자 성어를 사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싸게 샀지만 싸게 산 것이 아니잖아, 그치?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지, 그지? 그죠? 예, 이런 걸 뭐라 그래?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즉 예, 얕은 수로 남을 속이다, 또는 얕은 수에 속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각 부분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본문에서 리즈 대학의 라이언 릴리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서, 맞죠 여러분?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본문에서 남북지방에 파괴된 오존층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을 제시하여, 여러분 피해 상황 제시했습니까? 파괴된 오존층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제시됐어요? 자 여러분 오존층 면적을 분석한 결과 4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줄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죠? 예, 그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제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 다음 자 표제에서 표제 제목이죠 여러분. 남극 오존층 구멍 영국 땅 18배만큼 줄어. 그래서 오존층 구멍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사를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국 땅 18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줬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있네. 예, 따라서 2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13번입니다. 가, 말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입니다. 자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힌트 라에 보면 이러한 스마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라고 있죠, 그죠?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합니까 여러분? 스마트웨어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스마트웨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스마트웨어를 말하는 부분이 갑니다. 즉 센서가 스마트 셔츠에 연결되어 있으며 센서에서 감지된 신호는 셔츠에 내장된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스마트 셔츠 컨트롤러인 다기능 프로세서에 전해진다. 컨트롤러는 센서에 감지된 신호를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 방식을 통해 병원, 응급실 등으로 전달하여 착용자의 상태를 알린다.
이러한 스마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자 고려되어야 된다. 우선 컴퓨터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스마트웨어 착용자가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우선,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돼?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요건이 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또 다른 요건이 어디 있어요? 자, 나아인에다 또 스마트웨어와 착용자 간에 사고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 앞에 뭐가 와야 되고요? 아니 참 라 앞에 가가 와야 되고요. 가라. 그 다음에 라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여러분? 나. 그래서 가라 나. 그죠? 가라 나. 몇 번입니까 여러분? 두 개네, 그죠? 예, 2번하고 예, 4번입니다. 가라 나. 자, 그 다음에 또 힌트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가에서 센서는 이렇게 센서는 그죠 여러분? 센서는 근데 다에 보니까 스마트 셔츠는 심장 박동, 호흡 비율, 심전도, 체온 및 산소 농도계와 같은 생명에 관계된 신호들을 감지하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센서는 스마트 셔츠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앞에, 그러니까 가 앞에 뭐가 와야 돼? 가 앞에. 네, 다가 와야죠, 그렇죠? 그럼 몇 번이다?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대출 도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리고 의인화와 대꾸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책과 함께하는 세상, 남과 함께하는 세상. 대꾸 썼네요. 근데 의인화가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대출 도서를 훼손하자는 의도도 예, 없어요, 여러분. 자, 3번 책의 흔적을 남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의 지혜의 흔적을. 의도는 반영됐죠? 의인화를 사지 않았네, 그죠? 예, 대꾸는 있는 것 같은데 책의 흔적을, 그죠? 마음의 지혜의 흔적을. 그 다음 제 몸 곳곳에 늘어나는 상처, 당신의 양심에 새겨지는 낙서. 대출도서 훼손하지 않도록 의도했고요. 대꾸 썼고요, 그렇죠? 의인화 있네, 여러분. 책이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제 몸에 늘어나는 상처, 이거 의인화잖아요. 다음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지나친 손길로 얼룩져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대꾸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없다? 의인화도 없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글의 논지를 설명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논지 찾아야 되겠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에 의하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를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대요. 즉 여러분, 언어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뭐한다? 경험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사고를 뭐한다? 지배한다. 그게 논지가 있네. 그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자, 1번. 실제로는 잘 구분되지 않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개천, 신의 강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 말에 따라 구별하네, 그치? 그럼 언어가 뭘 지배한 거야? 사고를 지배한 거네. 실제로는 없는데 개천, 신의 강으로 구별해서 씀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해 쓴다, 그치? 두 번째, 우리가 직계 1세대 위 남자를 아버지, 2세대 위 남자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서구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파더, 그랜드 파더. 이건 언어는 서로 통한다겠네, 그쵸 여러분? 그죠? 언어 표현 방식이 우리와 서구가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관계 없는데. 자, 3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보통 몇 시간, 몇 분, 몇 초라는 용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한나절, 두어참 등의 말을 줄여 사용했다. 그러므로 두 시대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서로 달랐겠지, 그치? 그거 뭘 지배한 거야? 언어가 이렇게 나눠 쓰면 시간 개념이 정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언어를 나눠 쓰지 않는 과거 방식의 사람들은 시간 개념도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 거네. 그 다음에
영어에는 뜨겁다는 말과 맵다는 말이 같은 단어 핫으로 되어 있기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뜨거운 것과 매운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네, 이게 영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 거네.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무, 벼, 쌀, 밥이라는 말이 분화되어 있죠, 그죠? 언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얘는 그죠? 얘가 잘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벼,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솥에다 안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다는? 쌀,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밥,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가 있으니까 각각 구별되지, 그치? 그죠? 근데 영어에는 다 뭐라고, 여러분? 라이스.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각각 구별한다 못한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얘기죠. 자, 16번. 기억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 여러분, 만약 혐의자가 자신의 형이지 않았다면 철수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놓아주지 않았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렇죠? 알겠어요? 예, 따라서 자,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광고의 타당성, 신뢰성, 적설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 기억, 즉 광고의 설득 전략 파악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언어 표현이 참신하고 적절한가?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참신하고 적절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광고의 구성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는가? 자, 설득 전략이 되겠죠? 광고의 구성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광고의 설득력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광고의 기획 의도나 주제가 효과적으로 잘 드러날 때 광고의 설득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 전략이 되네.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 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게 여러분 광고의 설득 전략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광고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품 가격 명시 여부는 관계가 직접 없다, 그렇지? 네, 따라서 4번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아래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내 안에 인형 같은 몸매를 깨우다. 슬림핏 본능, 스타일을 밝히다. 자, 아름답고 멋진 모델로 인해서 구매 욕구가 자극되고 있죠.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글의 제재를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구조주의는 상호 관련된 전체성을 강조한다.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구조주의가 어떻게 상호 관련된 전체성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전체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뭐야, 여러분, 이거? 아니, 구조주의가 왜 상호 관련된 전체성을 강조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체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주제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일관성, 통일성이 없습니다. 자, 2번. 남생이는 냇가의 연못에 사는데 생김새는 거북과 비슷하고 크기는 작다. 자, 등은 진한 갈색 딱지로 되어 있다. 네 발에는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고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자, 6월에서 8월경에 모래 속에 구멍을 파고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라고 해서 설명의 방식을 통해서 남생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덧 18의 달이 천마제 위에 비죽이 솟았다. 산속은 괴괴하다. 어디선가 간혹 접동새 울음이 들려왔고 그것이 그치면 알지 못할 산짐승이 짝을 찾는 듯 구슬프게 우는 소리뿐이다.
묘사적 심상을 써서 자 장면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인간이 자연 속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세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인간 이상의 존재인 신에게 종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 고대, 중세, 인간,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어서 과정의 방식, 그죠 여러분? 예, 과정, 절차, 예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언급된 그들의 변화 양상을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장용학의 유한 시집입니다. 자, 몇 세기 동안 자기의 전쟁을 가져보지 못한 결의였다. 근대적 의식이라고는 사벨과 지카다비밖에 모르던 이 땅이 민주 불운이 두 개의 세계니 만국평화 앞필 운동이니 하는 따위의 리얼리즘이 네이팝탄의 세례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을 때 농부의 옷을 채 벗지 못했던 그 시골내기들은 살이 찢어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언제 도회인으로 출세한 것 같기도 하고 꼭두각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체면에 걸린 것 같았다. 그저 멋돔으로 나팔 소리에 죽어라고 뛰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좀도둑이 감옥소살이를 하는 사이에 소도둑이 되어가는 투로 변하는 거네, 그렇죠 여러분? 자, 포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뼈마디가 굵어져서 제네바 협정이니 인도적 대운이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워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하게 됐다, 여러분? 자각하게 됐네, 그치? 자, 1번 어수룩하고 순박한 시골땡이 농부였다가 사상적 투대를 갖춘 혁명가로 바뀌었어요. 아니잖아, 그치? 자, 뼈바디가 굵어져서 제네바 협정이니 인도적 대운이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지 언제 사상적 투대를 갖춘 혁명가가 됐다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터에 내몰린 병사는 맞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포로가 된 것이지 스스로의 의지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중심 화제.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름으로 찍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만을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열린 지금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개개인의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덕분에 영화를 만드는 일이 거의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비싸지 않은 디지털 영상 장비와 음향 장비가 나와줬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영화 만들기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바뀌었다, 변화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 4번 디지털 시대의 영화 만들기가 답이 되겠는데, 그죠? 예,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일반 백성들의 심경을 추론합니다, 여러분. 예, 추론학입니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 혹은 지연에 의해서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이겠죠, 그렇죠? 가족과 이웃.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하려는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면 됐기 때문이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단위로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관군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아니, 의병에 들어가면 일단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1번 맞네. 자, 나라를 지키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뭐라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뭐라고?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마을이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2번 아니지. 내 고장에 외놈을 들여놓을 수가 있나? 안 되잖아, 그쵸? 내 고장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쵸? 내 고장은 왜? 우리 삶의 근거지잖아. 내 가족의 근거지. 그 다음에 자, 친구나 친척이 많아? 의병은 많잖아,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4번도 맞지. 자, 23번입니다.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한대요. 그에 대한 예야. 자, 오늘날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조작한 유행을 따르고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상품 광고 속에서 분위기와 느낌에 매료되어 상품을 구입한대. 이거네. 자, 그게 여러분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잖아, 그쵸? 자, TV 광고 속 분위기와 느낌에 매료되어 상품을 구입하는 거니까 자,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 되겠고요. 24번입니다.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양이는 꼬리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자, 차이점, 대조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날 때부터 절로 몸에 지니고 태어난 것을 능동적 의지로 획득한 것처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다. 뿐만이 아니다. 빚을 지는 것도 가진다고 하고 이발이나 목욕을 하는 것도 가진다고 한다. 모든 것을 가짐의 논리, 그 소유의 논리로 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하고 집이 있다고 하지, 그죠? 할지언정 주머니에 돈을 가졌다거나 중앙로에 집을 가졌다고는 하지 않는다. 저들과 달리 모든 것을 우리는 있음의 논리, 즉 존재의 논리로 푸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짐은 언제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돈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할 때 가진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지 않는다. 지팡이가 어찌 목적이 되겠는가? 여기서 다시 생각할 것은 수단이란 언제나 목적보다 작다는 것이다. 100억 원을 내고 국회의원을 해도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100억 원이라는 돈은 국회의원 자리보다 작은 것이다. 예시네요, 그렇죠? 예시. 자, 그러면은 언어 현상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가진다라고 설명하는 서양 사람들과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현상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소유의 가치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가치관? 존재의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관련되는 사실을 대비시켰죠, 그죠? 네, 그래놓고 마지막 뒤에 가서 중요한 것은 가짐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가짐은 언제나 수단일 뿐 뭐가 될 수 없다?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문자답의 형식을 전체적인 틀로 하여 의문점을 풀어가고 있다. 여기 어디 자문자답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4번 분석적으로 현상에 접근했잖아. 언어 현상을. 언어 현상, 그죠 여러분? 고양이 꼬리가 있다와 고양이 꼬리를 가지라고 하는 그 언어 현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존재와 소유의 관점이라는 통찰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가와 나에 나타나는 학문의 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가에 보니까 고래 연구, 즉 고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비판적 안목까지 갖게 됐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봅시다, 여러분. 박지원은 고문을 무조건적으로 본받는 풍조를 비판했다. 그러나 고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알맞도록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써야 한다는 이른바 법고창신. 자, 여러분 이거 법고창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온고지신. 그래서 자, 옛 것을 지켜서 새 것을 안다. 그 다음에 가에서도 마찬가지 고래를 들여다보고서 비판적 안목까지 갖게 됐다고 했잖아, 그치? 그죠? 그럼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같네? 그죠?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통해 현재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아니, 가에서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고래를 옛날 예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옛날 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뭘 갖게 됐다고 여러분?批판적 안목을 갖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가와다의 입장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과거를 통해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고창신, 온고지신입니다. 2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 블로그를 만들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블로그를 필요로 쓰는 음악을 넣을 수 있겠죠. 블로그에는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독창적이면서 재밌는 블로그 이름을 짓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신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자세히 소개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개인 신상이 자세하게 노출되는 것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신상과 이력을 소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7번입니다. 독서와 문제 해결적 사고의 관계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독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그죠 여러분?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죠? 그게 배경지식이죠. 배경지식. 자, 3번. 독서는 사회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니죠. 그렇죠? 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독서는 삶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영화 터널을 내용으로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논제 정학입니다. 여러분. 재난현장에 기자들이 가는 게 옳다. 자, 찬성입니다. 입장이 찬성이야. 그죠? 자, 그럼 찬성에 대한 뭐가 와야 돼? 근거. 첫 번째, 왜 찬성해? 재난 발생 시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근심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으니까 재난 현장에는 기자들이 가야 될, 그죠? 당위성이 생기겠지. 그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리포트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이건 뭐죠 여러분 그럼? 그렇죠. 반대 논거지. 따라서 2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적인 말하기의 특징입니다. 자, 반대측 기역, 김반장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친 비도덕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반대측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원미동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가뜩이나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반장 입장에서 보면, 자, 싱싱청가물의 개업은 새로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김포 슈퍼 동맹을 맺는 것은 정당한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뭐하고 반박하고 그 다음 자기 편의 주장이 옳다고 제시하고 있네. 그치? 예, 그럼 몇 번이야 여러분? 자,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적인 말하기 특징이야. 자, 각 편의 토론자가 자기 편 주장이 옳다는 걸 내세우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니은에 보시면 반대측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편의 주장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상대편 주장을 논박했다. 자, 보세요. 김반장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죠 여러분? 상대편의 주장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뭐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 비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찬성 측, 반대 측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상대편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했으니까 자, 정답은 모두 2번입니다. 자, 3번.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반론과 질문을 예상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토론
토론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 토론의 주제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회자가 있죠. 그죠? 아니 1번은 각 편의 토론자가 자기 편 주장이 옳다는 걸 내세우고 있다. 아니 니은 보세요. 반대측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라고 해서 상대편 주장을 논박했지 언제 자기 편 주장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자 30번 보시겠습니다. 기역, 리을을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역 감지 장치와 통신 회로를 장착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가 여러분 예상 독자가 학생임을 감안할 때 알아듣기 쉽도록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한으로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인간의 신체적 한도를 자 부적절한 어휘가 사용됐죠. 그죠? 한 개로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하지만 자 초연결사회의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자 초연결사회의 장점을 언급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초연결사회의 단점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자 서로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역접관계 접속어인 하지만이 쓰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지금 디귿 해보니까 그걸 그리고로 바꾼다고요. 이건 순접관계 접속어인데 자 이 경우 그리고로 쓰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초연결사회의 단점도 있어요. 사회가 무선통신망으로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려면 어둡고 외진 곳에서 혼자 다니지 않아요. 이건 뭐야?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즉 글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위험한 편리와 안전한 불편은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공존할 수 있으면 그죠?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글쓴이는 안전한 불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대꾸법 위험한 편리, 안전한 불편 대꾸법이죠. 그죠? 그리고 위험한 안전한은 뭐도 있어요. 여러분 대주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안전한 불편한 상태일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 얘기 어디 있습니까? 자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그러면 비로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적절치 않은 거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다. 자 보기는 이 글의 개요입니다. 글을 작성하기 전에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서론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현실 1.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 근데 여러분 그럼 먼저 과잉 연결 시대가 뭔지를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 과잉 연결 시대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1의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대응 방안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자 본론 1의 문제점이 뭐죠 여러분? 본론 1의 문제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럼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블로그 같은 데다가 개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올리는 것은 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상세한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게 더 낫잖아. 그렇지? 그게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죠.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자, 대응 방안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은 직접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비약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본론 3에서 신문기사 보도자료 내용을 제시하면, 자, 신문기사 보도자료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니까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본론 3과 본론 2의 순서를 바꾸어 소술한다. 왜 바꾸어 소술할까, 여러분? 실제 쓴 글 보세요. 실제 쓴 글. 실제 쓴 글은, 자, 다 보셔, 다. 다에 보면, 과잉연결사회는 우리 사회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 그 다음에 라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과잉연결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소통을 막는다고 그죠, 여러분? 근데 본론 그 개요에 보면 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본론 2하고 3을 보세요. 자, 본론 2하고 3은 개요에서는 본론 2가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잖아, 그치? 근데 실제 쓴 글에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라에 있잖아, 그죠? 그리고 본론 3이 단편적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에, 그 앞에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바꿔야지, 그쵸? 그죠? 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3번입니다. 타이완은 만 20세 이상, 싱가포르는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여 이처럼 정한 것입니다. 자, 투표 연령은 각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되겠네, 그치? 예, 사실 근거입니다. 사실 근거.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처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장에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자,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반대 측 2, 반대 측 2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측 2에서 여러분 발언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단락이 있네. 그죠? 세 번째 단락. 반대 측 2가 사회자, 그 다음에 반대 2, 그리고 반대, 그죠? 두 번째 단락. 반대 측, 반대 2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청소년은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대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네. 그러면은, 자, 찬성 측 2는 디귿에서 반대 측 2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네, 그럼.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찬성이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자,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나온다. 여러분,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뭐죠?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청소년 뇌활동과 성인의 뇌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근거 자체가 신빙성 없는 근거인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빙성 있는 근거 맞지. 그러니까 신빙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고 어떤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그거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타당성.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타당성, 합리성입니다. 정보의 질적 측면을 뭐라고 하고, 여러분? 정보의 질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그러니까 주장의 합리성. 이건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건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주장의 합당은 합리성입니다.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신뢰성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렵더라, 여러분. 자,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논제가 뭡니까, 논제가.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가 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개방해야 한다에 대한 쟁점은 뭐예요, 여러분? 쟁점. 응? 아니, 거기서 고르는 거잖아. 1, 2, 3, 4 중에서.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가 논제인데,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떤 쟁점을 갖겠어요, 여러분? 한쪽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일테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쟁점을 설명한 게 뭐냐고. 자, 여러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 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게 논제예요, 여러분? 그냥 개방해야 하는가가 논제인데?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익이나 효과는 무엇인가? 그럼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런 쟁점이 만들 수 있겠지, 그치? 논제가 만약 효과가 있는가가 논제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개방해야 하는가가 논제인데 그걸 왜 따져요? 하나는 개방해야 한다, 실현 가능하다, 또는 개방할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 이게 정점이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의 바람직한 정서 고양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죠? 이게 여러분 그 논제라고 한다면, 그럼 3번과 같은 쟁점이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논제 자체에 효과나 이익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단지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쟁점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자, 35번입니다.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래. 자, 여러분, 왜 만들었어? 결핍, 그죠, 여러분? 없어서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예. 자, 그거 찾으면 되잖아. 없어서 힘드니까, 없어서 괴로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맞는 거 찾으면 되잖아. 몇 번이야,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네, 3번.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이게 없으니까, 그죠? 인간의 힘으로만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쵸? 결핍, 그죠, 여러분? 결핍. 결국은 뭘 만들었다? 자, 도로를 발명했다. 바로 결핍에 의한, 그죠? 결핍에 의한 발명이 되겠죠? 36번. 자, 다음 중 읽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지독. 예, 느릴 지자죠. 느릴 지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는 것을 지독이라고 하고요. 정독은 그게 정밀할 정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말하고요. 미독은요, 음미할 미자죠, 그죠? 예, 그래서 음미하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속독은요, 빨리 읽는 거 맞잖아. 근데 왜 틀렸죠,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읽는데 세부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건 여러분 정독이죠, 그죠? 빨리 읽는 건 중요한 내용들만 파악함으로써 빨리 읽어나가는 것이 속독이죠.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홍보 문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식체를 사용해서 평소문으로 서술해라. 자, 저작권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약속입니다. 저작권은 약속입니다. 뭐 썼어요? 비유적인 표현 썼죠, 그쵸?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평소문, 격식체. 답 몇 번이다, 여러분? 1번입니다. 자, 나의 자녀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저작권도 소중해요. 자, 비유적인 표현 썼죠, 그쵸?
나의 자녀가 소중하듯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뭘 안 했어 여러분? 비격식체를 쓰고 있습니다. 소중해요는 비격식체입니다. 공들여 맞는 저작물, 저작권 보호로 지킬 수 있습니다. 비조금편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4번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명과 같습니다. 비조금편 썼죠? 근데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이거 무슨 체야? 여러분? 비격식체입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수집한 자료 중 글을 쓰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자료. 그러니까 주제를 뒷받침할 수 없는 자료죠. 그렇죠? 첫 번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외국의 학술 논문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일은 스마트폰 사용. 이거는 여러분 통일성에서 벗어나 있는 근거네, 그치? 왜냐하면 보행 중인데 갑자기 뭐야? 운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분석 자료. 예, 근거 자료 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 면담 자료.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다가 보면 목과 허리가 무리가 생긴다. 맞습니다. 그죠? 자, 39번입니다. 가의 계율을 바탕으로 나의 초고를 작성한다고 할 때 A, D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주의 맹시의 뜻과 위험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 언급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단락에 교통안전공단의 위험성 연구 결과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 다음 D. 보건교사의 면담 내용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 그 앞에 단락에 있습니다. 보건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무주의 맹시의 뜻과 위험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와 의미가 같은 거야. 남자와 여자를 나누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분리하다의 뜻이고요. 구분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과를 나누다. 이건 음식 따위를 서로 나누다. 그죠, 여러분? 예, 음식 따위를 서로 나눠 먹다.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누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말 따위를 서로 주고받다. 그죠? 몇 번이다, 여러분? 예, 3번입니다. 이익을 균등하게 나눈다. 이거는 배분한다. 배분.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설명. 예? 40. 아, 41번이 뭐라고요? 43번. 뭐를? 40번을? 아, 41번 나에 대한 설명이 나가 앞에 없고. 아, 그래요? 왜? 아, 그러네. 그죠? 자료 1, 2, 3이 거기 앞에 없네. 그죠, 여러분? 자, 43번에 납니다, 여러분. 자, 선유의 자료 수집, 자료 1, 인터넷 신문기사. 그 다음, 자료 2는 경찰청 통계자료. 자료 3은 텔레비전 뉴스. 자료 4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3은 인터넷 연결로 인한 생활 속의 편리함을 소개하고 있다. 아, 자료 3은, 자, 자료 3. 집안 곳곳에 달린 센서가 위기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기관의 구조를 요청해 줍니다. 라고 했으니까 인터넷 연결로 인한 생활 속의 편리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4는 과잉 연결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자, 문제점이다. 자료 4는 사생활 침해는 인터넷 시대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골칫거리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1은 과잉 연결로 인해 불안전한 정보가 많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 출처가 불분명한 괴소문으로, 그죠? 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1과 자료 2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므로, 자, 자료 1에 수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 2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 4번이네요. 42번입니다. 연역적으로 바르게 구성은, 연역적으로 구성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 대전제. 자,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전제. 철수는 사람이다, 그죠? 소전제. 그 다음 마지막 뭐 와야 돼, 여러분? 결론. 그러므로 철수는 죽는다.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연역적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거 찾아야 되겠지, 그치? 가장 큰 거. 즉, 상의 실질적 의미는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이제? 소전제, 여러분. 상 중에서 노벨상의 의미는, 그죠? 이게 소전제네. 노벨상의 의미는 수상자의 내적인 보람에 있다. 자, 여러분, 간단해요. 대전제. 자, 상의 실질적 의미는, 상의 의미는 뭐라고,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 업적을 뭐 하는 거라고? 자, 기념하는 거야, 여러분. 자, 상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상이 뭐야, 여러분? 노벨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전제. 노벨상의 의미도, 노벨상의 의미는 그래서 뭐야, 여러분? 업적 중에, 그죠? 수상자의 내적인 보람을 뭐 한다, 여러분? 보람을 기념한다. 보람을, 내적인 보람을 기념한다. 자,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결론. 진정한 업적은 그럼 뭐야, 여러분? 진정한 기념은 뭐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뭐야, 그럼? 내적인 보람이겠죠, 그쵸? 예,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것은 뭐다, 여러분? 예, 내적인 보람, 즉 삶에 대한 충실성. 알겠어요? 예, 이렇게 나오네. 대전제, 소전제. 자, 상은 업적을 기념한다. 자, 노벨상은 내적인 보람을 기념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내적인 보람. 그죠, 여러분? 내적인 보람이다. 유거와 가까운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예,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4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여러분. 글의 시작 부분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했음 직한 사례를 들어 공감을 이끌어내야겠어. 또 무엇을 주장해야지? 응? 이게 선유의 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유의 글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가가 보기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거는 글이 있어야 사실은 글에, 그죠? 이게 지금 계획만 있고 계획 이후에 실제 써진 글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실제 써진 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31번에 있어요.
예. 그러네요. 과잉 연결 시대 그걸 맞죠, 그죠? 자, 거기 32번에 보기 보면 31번 그 위에 있는 글이 이제 쓴 글이고 32번에 이제 개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예, 개요를 보면 과잉 연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개인정보 보호에 힘쓴다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 연결을 끊는다든가, 그죠? 또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겠네, 그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답은 몇 번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 4번.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이제 문학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